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우리 일입니다. 5분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제가 저번 영상에 윤석열 지지율, 부정 지지율이 지금 65% 이상이 나오는 것 같아서 윤석열은 끝났다 했는데요. 국민의 민도에서 끝났다. 그 실정적인 근거가 고고TV는 말이죠. 경륜까지는 없어요. 고고TV가 경륜까지는 경험과 직관으로 하는 방송인데요.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근거를 박근혜의 지지율과 김영삼의 지지율을 비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겁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염증을 느끼면은 그 정권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국민들은 민주당 국힘을 바라보면서 다 염증을 느끼고 있어요. 문재인을 치서 윤석열을 뽑았는데 더 염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염증이 넘어가면은 국민들이 보는 정치판은 개판 정치판을 보면서 염증과 혐오를 느끼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포기가 들어가는데 일부 계층에서는 조롱과 희롱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롱과 희롱. 조롱이 나오면은 그 정권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가 그래도 대선 과정에서 엉덩이 탐정도 갖고 나오고 또 윤석열만의 캐릭터가 장점이 있죠. 우직하고 직선적이고 거침이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중 선동 능력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머로 표현할 줄 알았어요. 유머가 없어지는 정치는 그 정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유머가 없는 정치는 국민들의 위트와 유머를 갖다가 창출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정권을 뺏겨요. 그만큼 국민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혐오적으로 다가온 정치권은 망가지고 대통령은 그 다음에 그것이 넘어가면 조롱으로 변합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2개월 동안 충분히 상징적 조장을 할 수도 있었어요. 모든 권력은 새롭게 탄생한 정권과 대통령에게 몰아주는 게 국민적인 정서예요. 대한민국은. 기대와 희망. 불안하더라도 기대와 희망을 하는 게 국민 정서예요. 국민이 불안하다. 그래서 대통령을 통해서 여유를 찾자 하는 게 국민 일반의 심정이에요. 새로운 왕조가 태어나도 그렇고. 그런데 윤석열은 2달 동안 이 황금 같은 시기를 윤석열이 스스로 개인 플레이 자멸로 자살골을 넣으면서 자멸을 했다는 거예요. 상대편한테 공을 차려고 그러는데 근데 윤석열이가 지금 한 정치는 보면 상대편한테 공을 차도 안 돼요. 그냥 과거 정권만 탓했다. 그걸 따라다니는 60, 70, 80 개돼지 늙은이들이 이제 윤석열을 뽑았으니까 문재인을 이제 잡는 거 저도 100% 찬성해요. 그런데 상대편의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으로 모든 걸 돌리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러다가 박근혜 이명박으로 돌리다가 망가진 걸 모르고 아주 단순 무식하죠. 그럼 윤석열이가 단순 무식함에도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고 좀 윤석열에 대해서 국민들은 희화하면서 그죠? 유머와 위트가 나오는 그런 짤이나 커뮤니티가 생겨야 되는데 전혀 안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냥 정오와 갈등만 서로가 반복하니까. 그런데 조롱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조롱이 시작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런 게 사회적인 현상인데 윤석열은 이제 조롱뿐이 안 남았어요. 벌써 시작이 됐죠. 그 김건희 때문에 모든 게 조롱이 시작됐고 이제 윤석열 개인을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 바지 문제를 좀 다루고 이 대변인실에서 윤석열이가 도어스 태평을 오늘 아침에 중단을 시켰는데 그거는 지가 하면 할수록 거칠고 투박하고 공격적이고 화를 내는 망은 시리즈 때문에 중단을 한 거죠. 지금 뭐 코로나 폭증된 게 얼마 있어요? 없어요. 2만 명? 우리 60만 명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그 대통령 당선될 적에도 3, 40만 갔잖아요.
그때 안철수라는 놈이 말이죠. 마스크는 말이지 우리가 말해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할 텐데. 미친놈의 새끼. 안철수는 보건복지부 장관 해. 네가 원했던 게 연금개혁하고 코로나 과학방역 아니야. 그럼 또 안철수도 날아가겠죠. 그 천박한 그 과학적인 지식을 갖다가 사기친 놈이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는 입을 닫겠다는 소리예요. 대변인실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대변인실도 직접 설명을 안 하겠다. 브리핑 안 하겠다. 서면으로 하겠다. 그죠? 윤석열은 모든 게 끝나가는 과정이에요. 대변인실이 서면으로 하려면 대변인이 뭐가 필요하냐 임마. 그냥 작가 해. 응? 그 TV 예능 작가나 말이지 드라마 작가 하나 해가지고 채용해가지고 걔네를 보고 말이야 그 서면 브리핑 하라 그래. 뭐하라고 대변인 그 장관급을 주니? 강인선이 그 조선일보 그 기자 출신이란 거한테 대변인실을 주니? 난 걔 나오는 걸 못 봤어. 윤석열이 독단적으로 입을 열고 윤석열이 독단적으로 쇼통을 하다가 망가지니까 이거 대변인실도 안 나오고 홍보수석도 안 나오고 민정수석 정무수석도 안 나오고 이런 개판이 어딨냐. 그럼 윤석열이가 지금 지지율을 반등시키거나 역전시키거나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까지 윤석열이가 2달 동안 했던 걸 다 뒤집어야 돼요. 지금 장관들을 갖다가 윤석열은 전문성이나 능력을 본다 그랬는데 전문성이나 능력은 그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놈은 난 안 보여. 장관들 갖다가 다 잘라. 다시 내가 구성해. 또 2번째 청와대 쌍물갈이 해. 검사들 다 쫓아내고 다시 물갈이 해. 내 친인척 쫓아내고 김건희가 데리고 들어간 너댓 명의 코바나 컨텐츠와 무속 관계된을 다 정리해. 그거 해야죠. 청와대와 내각을 싹 통째로 바꿔버려야죠. 개혁보수나 정치권이나 전국을 전 국민 대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써야 되겠죠. 근데 안 하겠죠. 못 하겠죠. 그게 선대위 과정에서 김종인 씨가 선대위를 뽀개버리고 나간 이유예요. 그래가서 윤석열의 간신히 당선된 거예요. 만약에 김종인 씨가 윤석열의 선대위를 안 뽀겠으면 윤석열은 완벽하게 졌어요. 족발집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말하면 돼? 됐지? 기똥 차죠. 요번에 나토에 가서 그거 다 보였죠. 윤석열이는 지지율 신경 안 쓴다 그러고 지금 용콘대에서 나오는 그 메시가 보면 아주 뒤죽박죽이 되고 세팅이 안 됐어요. 거의 아마추어들이 들어가고 간신들만 들어가서 그래요. 윤석열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게 지금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30% 전후에요. 지금 전후로 내가 볼 적에는 30%가 깨졌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30%대가 되면은 그건 국정 불안이에요. 그리고 30% 밑으로 가면은 레임덕이에요. 레임덕. 국정 마비가 되는 거예요. 30% 밑으로 가면서. 그래서 그 문재인 같은 경우도 30% 밑에 한번 떨어지면은 오만 쇼를 다 해가지고 40%대로 가고 그랬던 거예요. 30% 밑으로 들어가면 국정 마비고 레임덕이라니까.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데도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클린턴이나 오바마는 끝날 때까지 60%가 왔고 그런 애들이 그 30% 40% 지지율을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그런 걸 모르고 윤석열 옆에 있는 그 청와대 용콘대들 그런 걸 전혀 몰라요. 지금 현재 레임덕이 왔어요. 내가 볼 적에는. 실제적으로. 그리고 부정경쟁평가가 거의 더블로 나와. 더블로. 오늘 케이소에 보면은, 그 부정평가가 35%, 긍정평가가 34%는 그거 더블이야. 이러면 국정마비예요. 지금 국정마비가 왔고, 그 다음에 10%대로 들어가면은 국민들은 쫓아낼 생각을 하고, 10%대로 가면 국민들은 쫓아낼 생각을 해요. 너가 뭐를 하든 우리는 안 믿고, 너가 뭐를 하든 하지 말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데, 저도 참 자괴감이 듭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 김건희가 예쁘다고, 윤석열이 멧돼지같이 멋있다고, 그 따라다니는 개돼지 늙은이들은 이거 들어오지 마. 아주 힘들어, 난 너희들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왜 윤석열 지지율과 박근혜, 김영삼 지지율을 갖다가 내 비교하냐 하면은, 김영삼이 지지율을 빠지는 순간과 박근혜가 지지율이 빠지는 순간, 이 두 가지 부정적인 게 윤석열한테 두 가지 부정적인 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김영삼 것부터 보시죠. 김영삼이 90%까지 넘어갔었어요. 처음에 초창 87 체제 민주화, 실제적인 민주화 정권이니까 초기 제1의 민주화 정권이니까. 그러다가 그냥 대충 그냥 김영삼 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죠.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았어요. 김영삼 그 태동 시기는 5년 동안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았고, 그런데 김영삼이 그 마지막에 지지율이 막 5, 6%뿐이 안 나와요. 그 IMF 환란 때문에 그러죠. 전 또 말씀을 드리는데 IMF 환란은 김영삼이 잘못 아니에요. 그때 전 세계를 쳐서 동남아시아 다 쳤다니까. 그때 중국놈이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들어가지도 않아서 중국은 타격 있을 것도 없고, 중국은 완전히 농촌 사회였고, 그런데 일본부터 치고 동남아 다 쳤어. 그때 모든 동남아가, 한국, 일본을 포함한 모든 동남아가 IMF 환란을 겪는데, 유독 한국인들은, 그냥 가차 없이 그냥 유정자를 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김영삼 말기를 보면은, 1996년 말부터 IMF 조짐이 보이죠. 노동법 개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김대중이가 반대하면서 전국이 대혼란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96년 말부터 IMF 저 동남아부터 쳤어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쳤고, 그 다음에 일본을 먼저 쳤어. 아니야, 일본 치고, 그 다음에 대만 치고, 마지막에 한국에 들어와요. 그럼 96년부터 아주 세계 경기가 아주 아작이 나고 있었다고. 그 해치펀드 공격 때문에. 그래서 김영삼이가 96년 중반까지는 34%, 40% 가요. 6월까지는 40%, 41%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IMF 환란이 점점 오고, 노동법 개혁 파국 때문에 개지랄을 하고, 민주당 쪽에서, 김대중 쪽에서 그러다가 툭툭 떨어져. 34%, 28% 떨어지다가 97년 1분기에 IMF가 본격적으로 한국을 공략하고 그냥 막 기업 도산하고 말이죠. 막 한보 사태 터지고 김현철 사건 터지고 IMF 우리가 돈이 있냐 어떻게 하냐 수합하냐 하다가 그게 1년 동안 가는 거예요. 그 10%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김영삼이 지지율이 30%대에서 무너질 때 보면 40%대에서 무너질 때 되면은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무너지죠. 이게 그대로 지금 윤석열 때문에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물론, 30년 전보다 우리가 김영삼이 집권한 93년, 25년 전에, 96년보다는 우리가, 국부가 3배, 5배가 증가해 있으니 그만큼 타격은 안 가더라도 국민들은 불안하니까 이 경제 위기가 그대로 윤석열한테 재현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근혜 지지율을 보면은, 박근혜도 처음에는 60%까지 갔어요. 그리고 박근혜가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지고 부정평가가 올라간 것이 2년 후에 2년 후. 1년 10개월이니까 2년 후인데, 박근혜 지지율도 2016년, 중반까지, 6월, 9월까지 그래도 30%는 유지했어요. 그러다 최순실이 중반부터 이제, 중반부터 최순실 이야기가 나와요. 그 1년을 갑니다, 그게. 최순실 이야기가 마지막에 탄핵당하는 거죠. 30% 가다가 최순실이 완전히 그냥 전면에 부각되면서 녹취록이 나오고 별지랄 당하는 게 나오면서 10% 이하로 빼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가 최순실 파동이 처음 시작할 적에, 그죠? 그 전에 한 번 있었죠. 1, 2년 전에. 누구죠? 그 최순실 남편? 그놈아 누구야? 갑자기 있었죠. 왜? 정유라 아빠. 그놈 때문에 그때 잘라냈으면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가다가 2016년 중반기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30% 왔다 갔다 하다 그게 사실적으로 나오면서
급전직하고 탄핵 과정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 지지율을 지금 보면은 이 심각한 게 뭐냐 하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2달뿐이 안 됐어. 윤석열 지지율이.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최고가 52%뿐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30%, 사실적으로는 30% 초반이야. 쉽게 말씀드려서 김영삼의 경제 위기, 또 박근혜의 최순실 대두, 그때하고 지지율이 똑같아. 그죠? 그러면은 이 최순실 사건이나 또는 IMF 사태가 그 이후로 보면은 김영삼 박근혜 그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 IMF가 터지고 최순실이 터지면서 급전직하를 하고 탄핵까지 가죠. 박근혜는. 근데 윤석열은 최순실 같은 데자뷰도 있고 경제위기 데자뷰가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경제위기 말씀드렸고, 그럼 최순실 같은 데자뷰가 뭐냐? 김건희라는 거예요. 김건희. 응? 김건희가 지금 철도 모르고 철딱선이 없고 나는 그걸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안 봐요. 유튜브나 보고 별지랄을 다 하는 거를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고 대통령 연구인 취급을 해줄 수가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고고티브이는 지식으로도 뭐든지 김건희 저거는 고고티브한테 잽이 안 돼. 그러면은 김건희가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지지율을 빼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52% 꾸역꾸역 개돼지 늙은이들이 그냥 막 모여들어가지고 윤석열 지지율 올려놨어. 근데 그거를 그냥 중도층, 개혁보수층, 또 개돼지에서 탈출한 일반 개돼지가 된 그런 607080들이 지금 윤석열 지지율을 작사를 하면서 뺐잖아요. 그리고 30%야. 지금 30% 초반이야. 그죠? 그럼 김건희 때문에 모든 게 일어난 일인데 김건희가 그대로 갈 리가 없어요. 현재 김건희가 기존에 나온 게 뭐예요? 학력 경력 1호 국민대 석박사 조작. 주가 조작. 주가 조작은 조사도 하지 않고 그게 또 있어. 그런데 김건희가 지금 비선 라인을 가동하면서 자기 무술을 만들어서 자꾸 데리고 다니고 현장에 공개를 해버려요. 이게 맹해서 그래. 쉽게 말해서 김건희가 아다마가 빠가야라서 그래. 응? 세상 물정 모르고. 그리고 김건희의 인생을 보면은 남의 돈을 덩치는 과정이었어요. 그럼 어느 순간 김건희가 또 한 번 사고를 친다고 난 봐요. 개벌은 난 못 줍니다. 그러면 그때 윤석열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을 한다. 20%가 아니라.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쪽에서 지금 방법이 없는 거야. 김건희를 갖다가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야. 김건희는 지금 지가 그냥 자가 발전하면서 지 윤서방을 갖다가 밤에 말이야 집에만 들어오면 꼬셔가지고 오늘 뭐 했어? 오늘 무슨 일이 있어? 보고해봐. 그건 이렇게 해. 가만히 있어봐. 내 천공한테 전화하고 건진한테 전화할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윤석열이가 출근하잖아요.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출근하고 또 한남동 공간 들어간다 그래도 한 2년 동안 출근한다 그러잖아요. 관제 짓기 전까지 용산공원에다가 관제 짓기 전까지. 그러면은 언제 퇴근하는 건 우리는 몰라. 출근은 9시에 하는데 근데 윤석열 같이 게으른 놈이 술 좋아하는 놈이 술 안 먹고 견뎌요? 밖에서 먹다가 걸려버렸으니 들어가서 이제 자료 검토하거나 술 먹었고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국정자료, 대통령만 볼 수 있는 자료를 집으로 가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가져가면 나쁜 놈이고 일반 공무원같이 9to5 근무하면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니까 가져가면은 그 자료를 김건희가 본다는 거 아니야. 안 볼 리가 없죠. 김건희 같은 현시욕이 있고 돋보이려는 놈. 연이. 그죠? 그래서 김건희가 지금 국정에 개입된다는 거는 그런 거로 유추할 수 있고 확실하게 김건희는 사고를 쳐요. 앞으로. 그러면은 박근혜가 최순실 때문에 탄핵을 당하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김영삼 때 IMF 지금 현재 우리 이거 퍼펙트 수분 경제위기는 제가 명명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를 이건 1978년 79년에 5.1 원자재 파동으로 수백 프로 인플레하고 그 다음에 급격한 경기 침체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어제 유승민 씨는 뭐 97년 뭐 IMF하고 2008년 경제 위기를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응? 우리는 사업을 해봤잖아요, 저도. 사업을 한 20년 무역 상사를 하면서 세계하고 교류를 했잖아요, 내가. 응? 쉽게 말해서 지금 입장으로 보면 꽤 크게 했어, 그 당시에. 응?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300불 이상, 그때 나웅배가 그랬어, 김영삼 때, 나웅배가 300불 이상, 아니야, 500만 불인가? 500만 불인가, 이상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300개만 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기반을 말하는다 그랬죠. 그것처럼 그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1000만 불 이상 했어요.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은 김영삼과 박근혜의 대자뷰가 그대로 지금 윤석열 임기 초 2개월 만에 나타나는 거니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김건희를 예쁘다고 따라다니는 개돼지 늙은이들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그 정권에 대해서 싫다, 제대로 하다가 혐오와 염증을 느끼게 돼요, 국민들이. 왜 안 받고? 우리가 바꾸라 그러는데 왜 안 바꾸고 네 마음대로 자꾸 해? 왜 변명을 하고 거짓말만 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은 거짓말한 게 엄청 많아요. 그게 한순간에 폭발할 그 위기가 있고, 그래, 그 과정을 지나면은 이제 조롱을 해버려요, 국민들이. 싫은 놈이 자꾸 나와. 조롱을 돌려버려, 조롱. 그게 며칠 전에 터진 윤석열이가 바지를 거꾸로 입고 출근했다는 그 밈이에요. 그 좌파들이 돌렸겠죠. 안 그러면은 이준석을 지키고자 한 20대 남자들이 돌렸겠죠. 너희들 그러면 못 써. 이 사진을 보면은 어제 그 TV조선에서 이걸 갖다가 영상을 보면서 TV조선 기자가 자세히 보면은 잡구도 있다. 앞에 잡구도 있고, 그리고 양복 뒷주머니가 거꾸로 입으면은 반대로 입으면 앞으로 이렇게 양복 뒷주머니 하는데 양복 뒷주머니는 없더라. 그래서 이거는 그 바지 거꾸로 입으면 아니다. 이런 조롱 밈이 돌면은 그 정권은 끝나는 거예요. 유머와 위트를 생산해 주지 못하고 조롱 밈이 계속 돌면 그 정권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난 작구가 안 보여. 씨팔. 또 욕한다. 작구가 없어. 씨팔. 꼭 뒤쪽에 앞으로 온 거야. 이걸 어떻게 해요? 더 크게 해볼까, 한번? 작구가 없어.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크게 한번 확대해서 보세요. 그걸 찾아. 작구가 없어. 그리고 뒷주머니가 앞으로 나온지는 그건 확인이 안 돼. 그 윗도리에 가려져가지고 중리가 있는지 확인도 안 돼. 근데 제가 이게 가짜라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다림질 라인 있잖아요, 이거. 쫙 줄선 라인, 우리 바지에, 우리 다 그런 거 입고 다니잖아, 양복은, 바지는. 근데 각이 서 있어. 근데 이것도 좀 희미해. 원래 우리가 우리 양복 바지 보면 앞뒤로 다 줄이 서 있잖아요. 이것도 오른쪽만 나오고 왼쪽은 또 줄이 안 나와. 그리고 이걸 자세히 보시면 말이죠, 여러분. 그 바지 주머니 앞뒤가 다 있죠, 두 개씩. 근데 보면은 이 상단부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바지 주머니 사타구니 바로 밑에 곡선이 두 개 생기잖아요, 곡선이. 바지 주머니 곡선이. 그런데 앞바지는 이렇게 곡선이 안 나오거든요. 앞주머니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 앞주머니가 물건을 갖고 놓고 다니니까 너도 이렇게 안 나와. 근데 대통령의 앞주머니에 뭐 넣고 다닐 수가 없고, 이 뒷주머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바지를 반대로 입었으면 이런 곡선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이든 안 되든 이런 조롱의 밈이 돌면은 그 정권은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화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윤석열은.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있다니까? 첫 번째, 용컨대 싹 갈아치워야 돼, 참모들. 그리고 두 번째, 내각 다시 들어가야 돼. 세 번째,
김건희 그냥 용건 이거 한남동 공간 박아놓고 앞으로 못 나오게 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하겠죠. 못 하겠죠. 그래서 이게 20%로 떨어지면 이 정권은 끝나는 거예요. 완벽한 내용들이 시작도 않고 끝나는 정권이다. 고고TV가 한 달 전부터 그랬는데 시작도 안 하고 끝날 위기다. 고고TV의 말에 진리가 되면은 나도 기분 나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